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날 멀리 들어오셨죠? 저희가 좀 멀어가지고 바움이라는 업체 임영권이라고 하고요. 오늘 교육은 일단 한 3시간 정도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은 환기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 제품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이따가 설명 또 드리겠지만 제품이 좀 다양해서 제품 관련된 말씀을 좀 한 시간 드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궁금해 하시는 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아마 모이신 사장님들이 다 다양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비 관련된 일, 에어컨 관련된 일, 뭐 아니면 저희 환기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을 어떤 한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마지막 시간 한 시간은 사장님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시거나 필요로 하시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뭐 이렇게 들으셨다 그래서 당장 뭘 하실 수는 없어요. 뭐 2시간, 3시간 교육 받았다고 이 환기가 그렇게 단순하면 뭐 교육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시고 어떤 걸 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환기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환기가 뭘까요? 공기를 공기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도 아시죠? 그럼 환기는 뭘까요? 환기. 예, 저희가 환기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실내, 여기 이제 정의가 나오지만 뭐 실내 청정도,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공기청정기는 많이 쓰시고 잘 아시니까, 공기청정기랑 뭐가 단적으로 다를까요? 환기라는 걸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저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이제 환기 장치들에서 배우려고 하는데, 그럼 이 환기 장치와 이 공기청정기의 관계는 어떻다는 거를 일단은 먼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용어일까요? 같은 용어는 아닙니다. 물론 연관성이 없지 않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흔히 접하시는 게 환풍기 집에서 많이 쓰시죠. 그리고 집에서도 많이 뭐 쓰시죠? 렌즈우드 쓰시죠. 얘네들의 역할은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주죠. 공기청정기는 오염이 된 공기를 밖으로 빼주나요? 걸러주고 정화는 시킬 수 있지만 필터는 많죠. 근데 외부에서 공기를 갖고 들어오거나 외부로 공기를 배출 못 시켜주죠. 외부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환기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환기라는 거는 외부와 어쨌든 연관이 돼 있어야, 외부에서 갖고 들어오던 외부로 내보내던 이게 가능해야 환기 장치라고 부를 수 있다. 그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표는 원하시면은 교육 다 끝나고 저희가 다 드릴 수 있고요. 파일로. 요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매 시간 최적의 50%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환기 기준은 시간당 0.5회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에 한 번, 2시간에 1회 환기가 되게끔 해주는 걸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2006년도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됐는데,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은 무조건 환기장치, 의무적으로 강제 환기장치를 놓아야 되는 게 2006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 공동주택들은 다 환기장치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 2018년도에 또 법이 또 한 번 개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30세대 이상은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또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현재는 그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환기장치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환기장치를 정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시간당 0.5회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환기장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종 환기라는 게 있고, 2종 환기라는 게 있고, 3종 환기라는 게 있고. 그러면 어떤 얘기냐, 우리 1종이라는 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자동차도 뭐 가솔린이 있고 뭐 디젤이 있고 뭐 하이브리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기장치도 좀 비슷한 개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1종은 급기와 배기가 다 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외부로 내보내기도 하고, 이게 같이 되는 걸 1종 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늘 이제 배우러 오신 전열 교환기가 여기에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표를 보시면 잘 나오는데요. 2종 환기는 우리가 뭐 송풍기라고도 부르는데요. 급기가 되는, 얘는 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진 않고요. 급기만 되는 형태의 환기를 이제 2종 환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3종 환기는 배기만 되는 형태의 환기를 3종 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종은 물론 우리 시로코 팬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팬들이 들어오게도 할 수 있고 거꾸로 연결하면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거꾸로 돼서 내보내기만 하는 그런 송풍기라는 제품들이 이제 급기 제품에 해당이 되고요. 이 배기 제품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환풍기나 렌즈우드 같은 집에 쓰시는 제품들, 아니면 뭐 시로코펜 이런 제품들이 다 이 3종 환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요즘은 4종, 뭐 하이브리드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잠깐 나오듯이 뭐 예를 들어서 이 형태가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요. 예전에 아파트에는 저 창 위쪽으로, 아까 제가 공동주택법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환기장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 위에 이 장치를 놓는 게 아니라 셔터를 놓아서 수동으로 열었다 닫혔다게만 해도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지금도 인정을 해주긴 합니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그런 형태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추결식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추결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1종에서 있는 급기, 배기, 이 전열교환기 형태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들어오는 급기와 나가는 배기가 이 배관 자체가 통로가 별도로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추결식이라고 나오는 제품들은 이 통로를 한 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일정한 시간 간격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제품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추결식 제품, 뭐 하이브리드 제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대충 환기장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구나 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전열교환기라는 제품인데요. 아까 환기장치 얘기하다가 전열교환기 또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기장치가 이 전체적인 공기청정기를 뺀 이 전체적인 제품들을 다 그냥 토탈해서 환기장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1종에 해당되는 급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품을 전열교환기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거와 비슷한 용어로 뭐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기 시스템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기장치도 큰 포괄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쓰고요. 그리고
해열 회수 장치라고도 하고요. 또 뭐 열교환기라고도 하고요. 여러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용어들이 다 다르냐? 사실은 같은 용어들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전열교환기 환기장치는 아까 급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전열교환기가 개발될 때,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질 때 어떤 개념이 먼저 필요했었냐? 얘를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좀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요즘 소비자들도 그렇고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필터, 이 그냥 공기에 관련된 내용들만 더 포커스가 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제품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 개발 의도는 이 에너지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집이 요즘 계속 뭐 다 저에너지 주택, 뭐 패시브 주택 이런 식으로 점점 고단열, 고기밀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단열재 성능 더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환기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실컷 뭐 여름에도 냉방을 다 해놨는데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나온 장치가 환기장치 전열교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의 구조는, 우리가 이제 전열교환기에 이렇게 장비가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외부고, 이게 실내라고 하면, 외부에서 공기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걸 이제 급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외부의 공기를 빼내는 곳이 또 있겠죠. 이 배기라고 하고요. 실내에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환기장치의 기본적인 큰 두 가지 기능은, 일단은 필터 역할을 해줘서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적인 거를 세이빙 해주는 게 두 번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1차적으로 이제 필터를 두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앞단에 이제 프리필터, 그다음에 뒷단에 뭐 미디엄 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파 필터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필터링을 한번 해주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형태에 있는 게 이제 전열 교환 소자라는 건데요. 이 전열 교환 소자를 거쳐서 여기서 에너지적인 거를 세이빙해서 필터를 다시 한번 거쳐서 실내로, 이게 실내 급기고요. 실내 배기고요. 실내로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필터링을 해서 실내로, 죄송해요, 이쪽인데요. 실내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실내에 나쁜 공기, 우리가 실내에 있으면 이산화탄소도 생기고 사람은 호흡을 하니까요. 그리고 뭐 VOC도 있을 수 있고 라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나쁜 공기를 실내에서 밖으로 이제 빼주는 거죠. 빼줄 때도 필터를 한번 거칩니다. 여기에 프리필터가 한 장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필터를 거치는 이유는 이 전열교환 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수명을 좀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필터를 한번 거쳐서 내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전열교환 소자의 역할은 에너지 세이빙 목적이고,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요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전열교환 소자라는 애고, 이 보시면 빨대를 층층 이렇게 겹쳐놓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한쪽 방향으로만 실내 유입을 시키고, 실내 나쁜 공기를 빼내는 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나가게 하는데, 얘들이 층층이 이렇게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열 전달, 열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만 회수를 해준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을 전달해주는 교환기다. 환기시켜주는 장치잖아요. 그리고 폐열, 버려지는 열. 예를 들어서 이게 겨울철이라면 외부는 뭐 한 0도씨 뭐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실내는 난방을 하니까 20도씨 이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나가면서 찬바람, 신선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버려지는 따뜻한 바람을 좀 열만 입혀주면 폐열을 회수해주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폐열 회수 장치라고도 부르고 열교환기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다 비슷한 얘기고 가장 상위 범주는 환기 장치가 가장 큰 범위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카탈로그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실내 관련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요 외부에 관련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말씀드렸던 거 여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흰펠 카탈로그 보시면 흰펠 카탈로그에도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랑 비교를 자꾸 많이 하는데 자동차가 가솔린 형태가 있고 디젤 형태가 있으면 환기장치도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의 엔진이 차이가 있듯이 환기장치도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게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까 보셨던 판형 전열 교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타리, 환형이라고 하는 형태의 전열 교환기가 있습니다. 판형은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판처럼 돼 있다 그래서 판형 제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요 형태 기본적인 형태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형태들의 제품들은 다 판형 전열 교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가 간단하고 비교적 좀 쉬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해요. 그 외에 이제 로타리라는 제품이 있는데 로타리 제품은 요 가운데에 원형 형태의 이 아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이 소자 전열 교환 소자가 요런 형태로 돼 있어서 요게 가운데에 팬을 하나 줘서 회전 운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이제 강제로 돌려주는 형태의 제품이 환형 제품인데 두 제품이 장단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형태가 대표적으로 있고 현재 국내에는 90% 이상은 다 판형입니다. 환형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뭐 좀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도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비교를 해놓은 걸 보시면 아무래도 판형은 그냥 뭐 좀 단순하고 평이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판형 형태를 지금 국내 제조사,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다 판형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로타리 형태는 아까 운동 에너지를 일부러 만들어 주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집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전열 교환 효율이 좋아집니다. 이 효율이 좋아지면 열 회수율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열이 덜 생기는 거죠.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환형이 굉장히 유리한데 저 제품의 단점은 만드는데 구조상으로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어렵고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일부 쓰긴 하는데 특히 뭐 패시브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많이 쓰지만 아파트나 이런 형태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비교표가 있으니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습이 많죠. 유럽은 특히 독일 이런 데는 습이 별로 없습니다. 되게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습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습을 이동시키지 않아요. 굳이 습까지 교환해 줄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습을 교환 안 해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국내는 습을 같이, 이 전열이라는 게 습도하고 온도가 같이 교환해주는 형태를 전열이라고 하고, 이 습을 빼버린 형태를 현열이라고 하는데, 독일은 그런 형태를 씁니다. 그거는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알고만 계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제품들은 이 전열 교환 소자의 소재를 보통 펄프 내지는 부지포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단가가 싸고, 그리고 얘네는 습을 머금기 때문에 좀 장치가 습에 덜 민감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서브적으로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 제품들은 이 상대적으로 이 전열 교환 소자를 펄프나 부직포보다는 세라믹이라든지 우리가 뭐 이 플라스틱 계열의 좀 열효율 좋은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금속 재질들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걔네는 습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쓸 수가 있고,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도 아까 제가 로타리 잠깐 말씀드렸는데 걔는 열 교환 효율이 좋다 보니까 습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 배출 구멍, 우리가 에어컨에서 쓰는 드레인처럼 그런 물 배출 구멍이 로타리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산 제품들도 그런 물 배출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쓰고 있는 판형 제품들, 아파트에 들어간 거 그런 그 드레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습이 어느 정도 생기면 자연 건조 시키거나 이 펄프나 부지포 형태의 소자나 필터가 이 젖고 마르는 걸 반복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외산 제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방향이 약간 비껴나 있는데, 외산 제품 굉장히 효율이 좋고 로타리 제품 효율이 좋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얘가 효율이 좋다 보니까 물이 습이 또 그만큼 많이 생깁니다. 그럼 습 관리를 안 해주면 결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레인을 만들어 놓는 건데, 그게 또 국내 현실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국내에서는 이런 소재의 소자나 펄프를 쓰고 있다, 소자나 이 필터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 중에 뭐 한 가지긴 하지만, 전열교환기가 대략 환기장치가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환기장치를 우리가 선정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시간당 0.5회라고 하는 환기량인데, 그 양을 가지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택 공간 내지는 아파트 공간 아니면 상가 공간 같은데 이 환기장치를 적용하고 싶은데, 그 적용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기량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이건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원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두 번째로는 면적을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성인은 30이라는 기준을 놓고 그냥 판단을 합니다. 30 cmH. 여기서 cmH는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cmH라는 거는 앞에 C는 이 환기 횟수를 나타냅니다. M은 최적을 뜻하고요. H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시간당 최적 공간의 환기 횟수입니다. 환기량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평짜리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0평짜리 공간에 얼마만큼의 환기량이 필요한지, 10평이면 우리가 바닥 면적으로 환산하면 3.3을 곱해주죠.
대략. 그리고 일반적인 요즘 주거 형태의 그 건축물들이 평균적으로 2.4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다 다르니까 다른 거는 그때마다 이제 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부피 최저 메다 세제곱이 나오죠. 맞나요? 요건 아시죠? 그러면 10평 공간에 대략 얼마 나오죠? 제가 계산 대충 안 해봤는데 대략 이건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략 한 80 정도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러면 메다 세제곱 루베라고 하잖아요. 최적에 대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환기량 환기 횟수 우리 시간당 어떻게 하기로 했죠?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놨다 그랬죠? 아까 쭉 돌아가면 시간당 0.5회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0.5 곱하기 80 메다 세제곱 곱하기 1시간 기준이니까요. 1시간 하면 이거 얼마 나오죠? 대략 40 CMH가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10평짜리 주택 거주 공간에는 40 CMH짜리 장비를 쓰면 되는 겁니다. 얘보다 큰 애 쓰면 되는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50 CMH부터 장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평짜리 공간에는 40 CMH 제품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30평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몇이죠?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비슷한 기준이라는. 그럼 120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30평대 아파트,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 요 평수들이 150 CMH라는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요 기준으로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이 면적, 공간에 대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기준을 적용을 받는 거고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주거에만 해당됩니다. 주거시설. 상업시설은 이따가 잠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원으로 따질 때는 30씩 곱해주면 됩니다. 우리 집에 4명이 살고 있다. 그럼 120입니다. 5명이 산다. 150입니다. 근데 아파트를 지을 때는 모르잖아요. 2분이 사실지 5분이 사실지.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공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고, 내가 집을 짓는다. 내 집이 30평대 집을 짓는데 우리 가족이 뭐 예를 들어 6명이다. 그럼 3, 6, 18, 180이 필요하니까 200짜리 장비가 나옵니다. 200짜리 장비를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기량은 주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판단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교육 자료는 없는데 이 상업 공간에 들어가면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 요양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쇼핑몰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적용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원하시면 나중에 표를 드리면 되는데,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상업은 어떻게 판단하냐, 만약에 이게 몇 명이 상주하는 공간인지 모른다.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체육관, 뭐 강당 이런 데도 정확한 인원을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밖에는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이 공간 면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주거는 아까 0.5회였잖아요. 상업은 2회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4배입니다. 4배. 주거는 0.5회였는데 우리 상업은 2회가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인원은 마찬가지로 30을 적용하셔도 되는데 상업에서는 가장 적게 봤을 때가 29 기준에 따라서 이제 뭐 다중이용 시설도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요양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가장 높게 봅니다. 그거는 또 36을 적용합니다. 29에서 36 정도를 적용하는데, 잘 모르시겠고 적용하기가 뭐 대충 적용해도 된다 그러면 그냥 30을 적용하시면 되고, 상담에 오실 수 있잖아요. 우리 어디 교회인데 우리 예배할 때 한 100명 됩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30 하셔서 3,000 정도 필요하시겠네요 하셔도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바닥 면적이 몇 평이세요? 몇 평에 층고 높이는 얼마나 되십니까? 그거 환산을 따지셔갖고 거기에 환기횟수 2회를 적용하셔서 최적의 2회를 적용하셔서 아 그럼 대충 몇 CMH가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라고 상담하셔도 됩니다. 더 정확한 거는 사실 설계하는 업체들이나 도면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면에 없는 경우 좀 작은 업체들이 이렇게 따지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환기량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면 환기량까지는 알겠는데 장비를 어떻게 장비의 풍량에 관련된 거는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대략 몇 CMH 정도 되는 장비를 쓰면 되겠다라고까지는 판단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걔를 어디에다가 적용을 집어넣고 배관을 대충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느냐, 이게 남아있죠. 그래서 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주거만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파트 같은 형태들이 일반적이니까 여기만 기준으로 본다면 뭐 여기가 이제 현관이라고 하고 이쪽이 뭐 거실이라고 하고요. 여기 뭐 방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쪽에 화장실이 있고, 여기 뭐 다용도실, 주방, 뭐 이런 형태로 대략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 방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방이 뭐 3개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집마다 형태가 다 다르니까요.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방이 그냥 3로 방, 거실 이렇게. 장비는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실외기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실에 장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만 걸리지가 않죠. 장비를 내가 어디에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장비를 가장 많이 넣는 데는 일단은 실외기실이나 창고 같은 데 일단 가장 선호를 합니다. 근데 기존 아파트들은 그게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런 데들은 이제 다용도실 내지는 여긴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발코니, 베란다 같은 데들, 그러니까 그런 조금 덜 복잡한 공간들을 선정해 주시면 되고, 화장실도 가능은 한데 화장실 아무래도 습이 좀 더 있으니까 뭐 선호하는 데는 아닙니다. 정 없으면 현관에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방 같은 데 안 넣는 이유는 장비에도 급기 해주기 위한 팬, 배기를 해주기 위한 팬이 2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팬에 의한 소음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넣어주는 게 좋죠. 자고 있는데 소음 때문에 크레임이 걸리면 안 되니까 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주방, 거실 중에서도 이게 그리고 장비가 들어가면 장비가 기본적으로 두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정을 다운시켜야 되거나 해야 될 수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방이나 거실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 장비들은 실외기실, 창고, 다용도실 뭐 요런 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오늘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게, 장비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러면 급배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풀어나가기가 쉽습니다. 일단 방에, 거실에는 공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신선한 공기가. 사람이 자거나 앉아 있거나 머무르는 곳에는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사람이 이동하거나 오염된 공기가 발생될 만한 곳에는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데는 급기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데는 배기.
다용도실도 오염된 공기가 나올 수 있고요. 주방도 뭐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이 지금 제가 잡아드린 형태가 건설사 내지는 그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거 크게 상관없다 그래요. 여기에 배기를 잡나 요 복도 라인 중에 잡아주나 생각보다는 환기가 시간이 지나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에 좀 민감했어요. 이 급배기 위치 잡는데 이 가장 멀리 띄워 놓으려고 하는 게 일단 기본이긴 하지만 요걸 좀 민감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몇 번의 이제 시간도 오래됐고 계속 연구를 해보니 이 디퓨저 위치, 이걸 저희 이제 디퓨저라고 하거든요. 이 디퓨저 위치가 좀 달라져도 전체적인 공기 흐름이나든지 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요즘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은 이겁니다.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 중에 머무르거나 앉거나 자거나 쉬는 공간은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동하거나 오염된 공기가 발생될 만한 곳들은 빼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게 잡아주면 장비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딘가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뭐 다용도실이면 다용도실에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디퓨저 위치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배관을 내가 어떻게 갈 건지만 고민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큰 그림은 다 잡으시는 거죠. 물론 뭐 눈콘 예를 들어서 껐다 켰다 해야 되는 눈콘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콘 위치를 잡는 건 이거는 조금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요 정도까지가 크게 일단은 생각하셔야 될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주택 기준으로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주택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패시브 저에너지에서는 이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방에 배기를 지금 안 잡았습니다. 없죠. 이 빨간색이 이제 좀 여기서 극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배기 빼내는 걸 안 잡아놨습니다. 이 왜 그러냐? 주택은 이 집 전체를 좀 봅니다. 이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이거 LH 거의 시방하고 비슷하거든요. LH는 요 실 개념으로 많이 봅니다. 방에서 나와서 방에서 끝나는 이런 개념을 많이 따지고 이 주택은 집 방에서 시작하더라도 저 말단 끝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패시브라든지 이런 데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애가 퍼져 나와서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문 밑에 요즘 턱을 안 줍니다. 그리고 패시브에서는 무조건 뭐 30cm를 이격해라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 흘러나온 공기가 퍼져 나가서 여기 이런 데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최근에 어느 학교에서 연구를 해보니 실험을 해보니 얘나 사실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냥 LH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 방식으로 많이 설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CO2가 조금 민감하고 CO2 측정기들이 요즘 대부분 그 장치에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CO2를 기반으로 해서 장비가 많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000ppm까지는 사실 크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2000ppm이 넘어갔을 때 사람이 이제 불편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공간은 2000ppm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주택이라는 게 이제 요즘 저에너지 주택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단열이 잘 돼야 되고 기밀이 잘 돼야 되고 창도 좋은 거 써야 되고 뭐 열기 없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철제를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철제를 쓰더라도 그 철제가 다른 자재랑 닿지 않게끔 보강을 해줍니다. 보온을. 그래서 그걸 이제 열교를 못하게 열교환을 못하게 그 금속 재질의 그 냉기가 못 들어오게끔 한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거. 그리고 저희 환기 장치 전열 교환기도 5대 요소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환기는 점점 중요하게 여러 곳에서 건축 쪽에서는 취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건 말씀을 대부분 드렸고요. 좀 쉬셨다가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질문 받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날 멀리 들어오셨죠? 저희가 좀 멀어가지고. 바움이라는 업체 임영권이라고 하고요. 오늘 교육은 일단 한 3시간 정도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은 환기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 제품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이따가 설명 또 드리겠지만 제품이 좀 다양해서 제품 관련된 말씀을 좀 1시간 드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궁금해 하시는 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아마 모이신 사장님들이 다 다양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비 관련된 일, 에어컨 관련된 일, 뭐 아니면 저희 환기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을 어떤 한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마지막 시간 1시간은 사장님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시거나 필요로 하시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뭐 이렇게 들으셨다 그래서 당장 뭘 하실 수는 없어요. 뭐 2시간, 3시간 교육 받았다고 이 환기가 그렇게 단순하면 뭐 교육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시고 어떤 걸 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환기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환기가 뭘까요? 공기를 공기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도 아시죠? 그럼 환기는 뭘까요? 환기. 예, 저희가 환기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실내, 여기 이제 정의가 나오지만 뭐 실내 청정도,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공기청정기는 많이 쓰시고 잘 아시니까, 그럼 공기청정기랑 뭐가 단적으로 다를까요? 환기라는 걸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저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이제 환기 장치들에서 배우려고 하는데, 그럼 이 환기 장치와 이 공기청정기의 관계는 어떻다는 거를 일단은 먼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용어일까요? 같은 용어는 아닙니다. 물론 연관성이 없지 않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흔히 접하시는 게 환풍기 집에서 많이 쓰시죠. 그리고 집에서도 많이 뭐 쓰시죠? 렌즈우드 쓰시죠. 얘네들의 역할은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주죠. 공기청정기는 오염이 된 공기를 밖으로 빼주나요? 걸러주고 정화는 시킬 수 있지만 필터는 많죠. 근데 외부에서 공기를 갖고 들어오거나 외부로 공기를 배출 못 시켜주죠. 외부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환기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환기라는 거는 외부와 어쨌든 연관이 돼 있어야, 외부에서 갖고 들어오던 외부로 내보내던 이게 가능해야 환기 장치라고 부를 수 있다. 그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표는 원하시면은 교육 다 끝나고 저희가 다 드릴 수 있고요. 파일로. 요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매 시간 최적의 50%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환기 기준은 시간당 0.5회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에 한 번, 2시간에 1회 환기가 되게끔 해주는 걸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2006년도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됐는데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은 무조건 환기장치, 의무적으로 강제 환기장치를 놓아야 되는 게 2006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 공동주택들은 다 환기장치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 2018년도에 또 법이 또 한 번 개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30세대 이상은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또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현재는 그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환기장치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환기장치를 정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시간당 0.5회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환기장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종 환기라는 게 있고 2종 환기라는 게 있고 3종 환기라는 게 있고 그러면 어떤 얘기냐, 우리 1종이라는 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자동차도 뭐 개솔린이 있고 뭐 디젤이 있고 뭐 하이브리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기장치도 좀 비슷한 개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1종은 급기와 배기가 다 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외부로 내보내기도 하고 요게 같이 되는 걸 1종 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늘 이제 배우러 오신 전열 교환기가 여기에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표를 보시면 잘 나오는데요. 2종 환기는 우리가 뭐 송풍기라고도 부르는데요. 급기가 되는, 얘는 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진 않고요. 급기만 되는 형태의 환기를 이제 2종 환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3종 환기는 배기만 되는 형태의 환기를 3종 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종은 물론 우리 시로코 팬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팬들이 들어오게도 할 수 있고 거꾸로 연결하면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거꾸로 돼서 내보내기만 하는 그런 송풍기라는 제품들이 이제 급기 제품에 해당이 되고요. 이 배기 제품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환풍기나 렌즈우드 같은 집에 쓰시는 제품들 아니면 뭐 시로코펜 이런 제품들이 다 이 3종 환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요즘은 4종 뭐 하이브리드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잠깐 나오듯이 뭐 예를 들어서 이 형태가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요. 예전에 아파트에는 저 창 위쪽으로 아까 제가 공동주택법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환기장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 위에 이 장치를 놓는 게 아니라 셔터를 놓아서 수동으로 열었다 닫혔다게만 해도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지금도 인정을 해주긴 합니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그런 형태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추결식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추결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1종에서 있는 급기, 배기, 이 전열교환기 형태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들어오는 급기와 나가는 배기가 이 배관 자체가 통로가 별도로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추결식이라고 나오는 제품들은 이 통로를 한 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일정한 시간 간격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제품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추결식 제품, 뭐 하이브리드 제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대충 환기장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구나 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전열교환기라는 제품인데요. 아까 환기장치 얘기하다가 전열교환기 또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기장치가 이 전체적인 공기청정기를 뺀 이 전체적인 제품들을 다 그냥 토탈해서 환기장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일종에 해당되는 급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품을
전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거와 비슷한 용어로 뭐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기 시스템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기 장치도 큰 포괄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쓰고요. 그리고 폐열 회수 장치라고도 하고요. 또 뭐 열교환기라고도 하고요. 여러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용어들이 다 다르냐? 사실은 같은 용어들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전열교환기 환기장치는 아까 급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전열교환기가 개발될 때,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질 때 어떤 개념이 먼저 필요했었냐? 얘를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좀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요즘 소비자들도 그렇고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필터, 이 그냥 공기에 관련된 내용들만 더 포커스가 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제품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 개발 의도는 이 에너지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집이 요즘 계속 뭐 다 저에너지 주택, 뭐 패시브 주택 이런 식으로 점점 고단열, 고기밀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단열재 성능 더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환기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실컷 뭐 여름에도 냉방을 다 해놨는데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나온 장치가 환기장치 전열교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의 구조는, 우리가 이제 전열교환기에 이렇게 장비가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외부고, 이게 실내라고 하면 외부에서 공기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걸 이제 급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외부의 공기를 빼내는 곳이 또 있겠죠. 이 배기라고 하고요. 실내에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환기장치의 기본적인 큰 두 가지 기능은, 일단은 필터 역할을 해줘서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적인 거를 세이빙 해주는 게 두 번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1차적으로 이제 필터를 두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앞단에 이제 프리필터, 그다음에 뒷단에 뭐 미디엄 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파 필터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필터링을 한번 해주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형태에 있는 게 이제 전열 교환 소자라는 건데요. 이 전열 교환 소자를 거쳐서 여기서 에너지적인 거를 세이빙해서 필터를 다시 한번 거쳐서 실내로, 이게 실내 급기고요. 실내 배기고요. 실내로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필터링을 해서 실내로, 죄송해요, 이쪽인데요. 실내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실내 나쁜 공기, 우리가 실내에 있으면 이산화탄소도 생기고 사람은 호흡을 하니까요. 그리고 뭐 VOC도 있을 수 있고 라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나쁜 공기를 실내에서 밖으로 이제 빼주는 거죠. 빼줄 때도 필터를 한번 거칩니다. 여기에 프리필터가 한 장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필터를 거치는 이유는 이 전열교환 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수명을 좀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필터를 한번 거쳐서 내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전열교환 소자의 역할은 에너지 세이빙 목적이고,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요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전열교환 소자라는 애고,
이 보시면 빨대를 층층 이렇게 겹쳐놓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한쪽 방향으로만 실내 유입을 시키고 실내 나쁜 공기를 빼내는 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나가게 하는데, 얘들이 층층이 이렇게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열 전달, 열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만 회수를 해준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을 전달해주는 교환기다. 환기시켜주는 장치잖아요. 그리고 폐열, 버려지는 열. 예를 들어서 이게 겨울철이라면 외부는 뭐 한 0도씨 뭐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실내는 난방을 하니까 20도씨 이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나가면서 찬바람, 신선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버려지는 따뜻한 바람을 좀 열만 입혀주면 폐열을 회수해주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폐열 회수 장치라고도 부르고 열교환기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다 비슷한 얘기고, 가장 상위 범주는 환기 장치가 가장 큰 범위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카탈로그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실내 관련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요 외부에 관련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말씀드렸던 거 여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흰펠 카탈로그 보시면 흰펠 카탈로그에도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랑 비교를 자꾸 많이 하는데, 자동차가 가솔린 형태가 있고 디젤 형태가 있으면 환기장치도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의 엔진이 차이가 있듯이 환기장치도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게,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까 보셨던 판형 전열 교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타리, 환형이라고 하는 형태의 전열 교환기가 있습니다. 판형은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판처럼 돼 있다 그래서 판형 제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요 형태, 기본적인 형태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기본적인 형태들의 제품들은 다 판형 전열 교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가 간단하고 비교적 좀 쉬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해요. 그 외에 이제 로타리라는 제품이 있는데, 로타리 제품은 요 가운데에 원형 형태의 아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이 소자, 전열 교환 소자가 요런 형태로 돼 있어서 요게 가운데에 펜을 하나 줘서 회전 운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이제 강제로 돌려주는 형태의 제품이 환형 제품인데, 두 제품이 장단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형태가 대표적으로 있고, 현재 국내에는 90% 이상은 다 판형입니다. 환형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뭐 좀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도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비교를 해놓은 걸 보시면 아무래도 판형은 그냥 뭐 좀 단순하고 평이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판형 형태를 지금 국내 제조사,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다 판형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로타리 형태는 아까 운동 에너지를 일부러 만들어 주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집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전열 교환 효율이 좋아집니다. 이 효율이 좋아지면 열 회수율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열이 덜 생기는 거죠.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환형이 굉장히 유리한데, 저 제품의 단점은 만드는데 구조상으로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어렵고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일부 쓰긴 하는데, 특히 뭐 패시브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많이 쓰지만 아파트나 이런 형태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비교표가 있으니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습이 많죠. 유럽은 특히 독일 이런 데는 습이 별로 없습니다. 되게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습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습을 이동시키지 않아요. 굳이 습까지 교환해 줄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습을 교환 안 해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국내는 습을 같이, 이 전열이라는 게 습도하고 온도가 같이 교환해 주는 형태를 전열이라고 하고, 이 습을 빼버린 형태를 현열이라고 하는데, 독일은 그런 형태를 씁니다. 그거는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알고만 계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제품들은 이 전열 교환 소재를 보통 펄프 내지는 부지포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단가가 싸고, 그리고 얘네는 습을 머금기 때문에 좀 장치가 습에 덜 민감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서브적으로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 제품들은 이 상대적으로 이 전열 교환 소자를 펄프나 부직포보다는 세라믹이라든지 우리가 뭐 이 플라스틱 계열의 좀 열효율 좋은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금속 재질들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걔네는 습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쓸 수가 있고,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도 아까 제가 로타리 잠깐 말씀드렸는데 걔는 열 교환 효율이 좋다 보니까 습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 배출 구멍, 우리가 에어컨에서 쓰는 드레인처럼 그런 물 배출 구멍이 로타리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산 제품들도 그런 물 배출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쓰고 있는 판형 제품들, 아파트에 들어간 거 그런 그 드레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습이 어느 정도 생기면 자연 건조 시키거나 이 펄프나 부지포 형태의 소자나 필터가 이 젖고 마르는 걸 반복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외산 제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방향이 약간 비껴나 있는데, 외산 제품 굉장히 효율이 좋고 로타리 제품 효율이 좋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얘가 효율이 좋다 보니까 습이 또 그만큼 많이 생깁니다. 그럼 습 관리를 안 해주면 결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레인을 만들어 놓는 건데, 그게 또 국내 현실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국내에서는 이런 소재의 소자나 펄프를 쓰고 있다, 소자나 이 필터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 중에 뭐 한 가지긴 하지만, 전열교환기가 대략 환기장치가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환기장치를 우리가 선정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시간당 0.5회라고 하는 환기량인데, 그 양을 가지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택 공간 내지는 아파트 공간 아니면 상가 공간 같은데 이 환기 장치를 적용하고 싶은데, 그 적용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기량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이건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원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두 번째로는 면적을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성인은 30이라는 기준을 놓고 그냥 판단을 합니다. 30 cmH. 여기서 cmH는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cmH라는 거는 앞에 C는 이 환기 횟수를 나타냅니다. M은 최적을 뜻하고요. H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시간당 최적 공간의 환기 횟수입니다. 환기량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평짜리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0평짜리 공간에 얼마만큼의 환기량이 필요한지, 10평이면 우리가 바닥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3.3을 곱해주죠, 대략. 그리고 일반적인 요즘 주거 형태의 그 건축물들이 평균적으로 2.4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다 다르니까 다른 거는 그때마다 이제 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부피 최저 메다 세제곱이 나오죠. 맞나요? 요건 아시죠? 그러면 10평 공간에 대략 얼마 나오죠? 제가 계산 대충 안 해봤는데 대략 이건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략 한 80 정도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러면 메다 세제곱 루베라고 하잖아요. 최적에 대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환기량, 환기 횟수 우리 시간당 어떻게 하기로 했죠?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놨다고 그랬죠? 아까 돌아가면 시간당 0.5회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0.5 곱하기 80 메다 세제곱 곱하기 1시간 기준이니까요. 1시간 하면 이거 얼마 나오죠? 대략 40 CMH가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10평짜리 주택 거주 공간에는 40 CMH짜리 장비를 쓰면 되는 겁니다. 얘보다 큰 애 쓰면 되는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50 CMH부터 장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평짜리 공간에는 40 CMH 제품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30평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몇이죠?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비슷한 기준이라는. 그럼 120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30평대 아파트,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 요 평수들이 150 CMH라는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요 기준으로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이 면적, 공간에 대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기준을 적용을 받는 거고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주거에만 해당됩니다. 주거시설. 상업시설은 이따가 잠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원으로 따질 때는 30씩 곱해주면 됩니다. 우리 집에 4명이 살고 있다. 그럼 120입니다. 5명이 산다. 150입니다. 근데 아파트를 지을 때는 모르잖아요. 2분이 사실지 5분이 사실지.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공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고, 내가 집을 짓는다. 내 집이 30평대 집을 짓는데 우리 가족이 뭐 예를 들어 6명이다. 그럼 3, 6, 18, 180이 필요하니까 200짜리 장비가 나옵니다. 200짜리 장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요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기량은 주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판단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교육 자료는 없는데 이 상업 공간에 들어가면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 요양시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쇼핑몰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적용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원하시면 나중에 표를 드리면 되는데,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상업은 어떻게 판단하냐, 만약에 이게 몇 명이 상주하는 공간인지 모른다.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체육관, 뭐 강당 이런 데도 정확한 인원을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밖에는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이 공간 면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주거는 아까 0.5회였잖아요. 상업은 2회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4배입니다. 4배. 주거는 0.5회였는데 우리 상업은 2회가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인원은 마찬가지로 30을 적용하셔도 되는데 상업에서는 가장 적게 봤을 때가 29 기준에 따라서 이제 뭐 다중이용 시설도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요양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가장 높게 봅니다. 그거는 또 36을 적용합니다. 29에서 36 정도를 적용하는데 잘
모르시겠고 적용하기가 뭐 대충 적용해도 된다 그러면 그냥 30을 적용하시면 되고, 상담에 오실 수 있잖아요. 우리 어디 교회인데 우리 예배할 때 한 100명 됩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30 하셔서 3,000 정도 필요하시겠네요 하셔도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바닥 면적이 몇 평이세요? 몇 평에 층고 높이는 얼마나 되십니까? 그거 환산을 따지셔갖고 거기에 환기횟수 2회를 적용하셔서, 최적의 2회를 적용하셔서 그럼 대충 몇 CMH가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라고 상담하셔도 됩니다. 더 정확한 거는 사실 설계하는 업체들이나 도면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면에 없는 경우 좀 작은 업체들이 이렇게 따지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환기량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면 환기량까지는 알겠는데 장비를 어떻게, 장비의 풍량에 관련된 거는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대략 몇 CMH 정도 되는 장비를 쓰면 되겠다라고까지는 판단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걔를 어디에다가 적용을 집어넣고 배관을 대충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느냐, 이게 남아있죠. 그래서 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주거만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파트 같은 형태들이 일반적이니까 여기만 기준으로 본다면 뭐 여기가 이제 현관이라고 하고, 이쪽이 뭐 거실이라고 하고요. 여기 뭐 방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쪽에 화장실이 있고, 여기 뭐 다용도실, 주방, 뭐 이런 형태로 대략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 방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방이 뭐 3개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집마다 형태가 다 다르니까요.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방이 그냥 3로 방, 거실 이렇게. 장비는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실외기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실에 장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만 걸리지가 않죠. 장비를 내가 어디에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장비를 가장 많이 넣는 데는 일단은 실외기실이나 창고 같은 데 일단 가장 선호를 합니다. 근데 기존 아파트들은 그게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런 데들은 이제 다용도실 내지는, 여긴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발코니, 베란다 같은 데들, 그러니까 그런 조금 덜 복잡한 공간들을 선정해 주시면 되고, 화장실도 가능은 한데 화장실 아무래도 습이 좀 더 있으니까 뭐 선호하는 데는 아닙니다. 정 없으면 현관에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방 같은 데 안 넣는 이유는, 장비에도 극기 해주기 위한 팬, 배기를 해주기 위한 팬이 2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팬에 의한 소음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넣어주는 게 좋죠. 자고 있는데 소음 때문에 크레임이 걸리면 안 되니까 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주방, 거실 중에서도 이게, 그리고 장비가 들어가면 장비가 기본적으로 두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정을 다운 시켜야 되거나 해야 될 수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방이나 거실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 장비들은 실외기실, 창고, 다용도실 뭐 요런 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오늘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게, 장비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러면 급배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풀어나가기가 쉽습니다. 일단 방에, 거실에는 공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신선한 공기가. 사람이 자거나 앉아 있거나
머무르는 곳에는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사람이 이동하거나 오염된 공기가 발생될 만한 곳에는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데는 급기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데는 배기. 다용도실도 오염된 공기가 나올 수 있고요. 주방도 뭐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이 지금 제가 잡아드린 형태가 건설사 내지는 그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거 크게 상관없다 그래요. 여기에 배기를 잡나 요 복도 라인 중에 잡아주나 생각보다는 환기가 시간이 지나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에 좀 민감했어요. 이 급배기 위치 잡는데 이 가장 멀리 띄워놓으려고 하는 게 일단 기본이긴 하지만 요걸 좀 민감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몇 번의 이제 시간도 오래됐고 계속 연구를 해보니 이 디퓨저 위치, 이걸 저희 이제 디퓨저라고 하거든요. 이 디퓨저 위치가 좀 달라져도 전체적인 공기 흐름이나든지 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요즘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은 이겁니다.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 중에 머무르거나 앉거나 자거나 쉬는 공간은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동하거나 오염된 공기가 발생될 만한 곳들은 빼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게 잡아주면 장비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딘가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뭐 다용도실이면 다용도실에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디퓨저 위치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배관을 내가 어떻게 갈 건지만 고민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큰 그림은 다 잡으시는 거죠. 물론 뭐 눈콘 예를 들어서 껐다 켰다 해야 되는 눈콘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콘 위치를 잡는 건 이거는 조금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요 정도까지가 크게 일단은 생각하셔야 될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주택 기준으로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주택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패시브 저에너지에서는 이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방에 배기를 지금 안 잡았습니다. 없죠. 이 빨간색이 이제 좀 여기서 극기로 표현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배기 빼내는 걸 안 잡아놨습니다. 이 왜 그러냐? 주택은 이 집 전체를 좀 봅니다. 이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이거 LH 거의 시방하고 비슷하거든요. LH는 요 실 개념으로 많이 봅니다. 방에서 나와서 방에서 끝나는 이런 개념을 많이 따지고 이 주택은 집 방에서 시작하더라도 저 말단 끝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패시브라든지 이런 데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애가 퍼져 나와서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문 밑에 요즘 턱을 안 줍니다. 그리고 패시브에서는 무조건 뭐 30cm를 이격해라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 흘러나온 공기가 퍼져 나가서 여기 이런 데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최근에 어느 학교에서 연구를 해보니 실험을 해보니 얘나 사실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냥 LH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 방식으로 많이 설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CO2가 조금 민감하고 CO2 측정기들이 요즘 대부분 그 장치에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CO2를 기반으로 해서 장비가 많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000ppm까지는 사실 크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2000ppm이 넘어갔을 때 사람이 이제 불편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공간은 2000ppm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주택이라는 게 이제 요즘 저에너지 주택 뭐 이런 것들이 요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단열이 잘 돼야 되고 기밀이 잘 돼야 되고 창도 좋은 거 써야 되고 뭐 열기 없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철제를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철제를 쓰더라도 그 철제가 다른 자재랑 닿지 않게끔 보강을 해줍니다. 보온을.
그래서 그걸 이제 열교를 못하게, 열교환을 못하게 그 금속 재질의 그 냉기가 못 들어오게끔 한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거. 그리고 저희 환기 장치, 전열 교환기도 5대 요소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환기는 점점 중요하게 여러 곳에서 건축 쪽에서는 취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건 말씀을 대부분 드렸고요. 좀 쉬셨다가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질문 받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네.